안녕하세요. 영화 속 이런 법의 홍정선입니다. 지나간 영화를 다시 보는 재미 참 쏠쏠한데요. 영화를 잊지 못하는 열혈 팬 아수리언들에게 현재 진행형인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아수라인데요. 영화 속 배경 경기도 안남시를 본따 안남시민연대 시민증까지 만들어질 정도로 열광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 영화에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안남시장에 출마하면 당선될 것만 같은 이주로 변호사 모시고 영화 아수라에 대한 다양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주로 변호사입니다. 네. 이번에 함께할 영화는 2016년도 하반기에 개봉했던 영화입니다. 아수라입니다. 나랑 일하기 싫어? 어떻게 개끼가 주인을 물어? 형사의 직감 같은 건데요. 박성배가 시켰죠. 네가 할래? 저 박성배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행여라도 시장님 배신 때리지 마. 아니죠. 형이 잘 수습할 거야. 진짜 모르겠다. 잘못한 건가? 박성배가 살인 교사한 증거를 가지고 오라니까. 얼마면 됩니까? 절대 믿으면 안 되는 그런 눈을 가지셨다 우리 시장님. 진심을 안 받네요, 안 받어. 그냥 태풍 한번 지나가는 거야. 아무리 세게 불어도 절대 쓰러지지 못해. 너무 휴머니즘적으로 갔다 내가 절대 이런 일 없어 앞으로. 움직이지 말라고. 검사님, 저 그만 하면 안 돼요. 앞으로 나와. 야, 이 태양은 없다의 김성수 감독과 정우성이 다시 만났어요. 이게 나를 알아주는 감독을 만나면 배우는 굉장히 잘생겨 보이거든요. 저는 정우성 배우가 그 어느 때보다 이 아수라 때 아니 분장도 안 하고 막 다 이 헝클어진 모습이었는데도 그 어느 때보다 잘생겨 보이고 그 어느 때보다 연기 잘했다고 그렇게 저는 거짓말했습니다. 보여줬어요. 영화 아수라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이제 재밌게 봤습니다. 특히 이제 아수라 하면은 제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어렸을 때 봤던 마징가 제트 보면 아수라 백작 나오잖아요. 한쪽은 여자, 한쪽은 남자. 근데 이제 아수라 하면 이제 보통 인도 신화에 나오는 싸움하는 귀신들의 왕을 말하는데 약간 선과 악을 대변해서 이제 그런 그 신이잖아요. 근데 특히 이제 보통 아수라란 말을 쓰는 것보다는 그 난장판, 아수라장을 많이 쓰는데 이 영화 전체의 흐름 자체도 거의 난장판처럼 아수라장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제목 자체가 그 전체 장면을 표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런 신선한 해석이 아수라를 그 얼굴 3개, 팔 6개 혹은 8개 달린 그 인도 신화의 신으로 생각하시다니 아니 그렇게 하니까 사실 이 극중 인물들 중에 뚜렷하게 다 이 사람은 착한 편, 이 사람 나쁜 편이 없으니까 다들 나쁘고 이 생계형 비리 형사 한도경 정우성이 맡은 이 역할도 사실 선인으로만 볼 수는 없잖아요. 참 이렇게 어떻게 또 그렇게 끌어오니까 맞자 떨어져 보이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영화에는 보통 선이 악을 징계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악이 악을 징계해서 누가 더 나쁜 사람인지 누가 더 최악인지는 이제 구분하기가 좀 네. 어렵겠지만 다 악이 악을 응징하는 어떻게 보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하여튼 일단 이 영화에서 말한 아수라는 불교에 그 6가지 길이 있다고 그래요. 불교는 왜 생이 계속 윤회하고 반복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제일 착한 사람 가는 데가 천상이고 하늘, 그 아래 인간, 그 다음에 아수라, 그 다음에 악귀, 그 다음에 축생, 이제 우리가 죄 지은 동물로 태어난다는, 그 다음에 이제 천벌을 받는 이제 지옥이 있는데 말하자면 이 아수라는 인간이 이제 그 아래인데 천상 제일 좋은 데 있다가 좀 그 덕이다 하면 떨어지거나 아니면 그 아래 악귀인데 좀 덕을 쌓으면 가는 곳이 아수라라 그래요. 그 윤회의 과정 중에서
근데 이제 그만큼 어떻게 보면 여기는 헐뜯기 좋아하고 싸우는 걸 좋아하는 그런 세상이라고 하니까 영화 속 아수라랑 참 잘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이제 지금 제목 얘기를 좀 길게 했는데 이 영화 이제 오늘 소개해 주시느라고 VOD로 다시 보셨잖아요. 돈을 1,000 얼마를 주고 봤습니다. 그쵸? 다시 보신 그 예. 소감. 그러니까 그 영화를 2016년 하반기에 보고 제가 칼럼을 쓴 기억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한도경 씨 역할을 맡았던 한도경 형사 역할을 맡았던 정우성 씨. 제가 정우성 씨 나오는 영화를 많이 보진 않았지만은 뭐 강철비라든지 이 영화라든지 여러 개를 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 영화에서 정우성 씨 연기가 제일 낫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예. 그쵸. 예. 여기서 제일 낫지 않았나는 다른 때 너무 형편없었다. 그러진 않고 이제 이쪽이 굉장히 현실감 있게 그쵸. 양쪽에서 굉장히 갈등하잖아요. 그 갈등하는 것 자체가 좀 느낌 있게 다가오는 거 그런 부분에서 현실감 있게 다가온 것이 있어서 좀 더 연기를 잘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맞아요. 탑배우 탑입니다. 네, 그럼 아수라 영화 얘기까지 여기까지 하고 본격적으로 아수라에도 법이 있나? 영화엔 법? 이것도 우리가 캐 들어가 봐야 되죠. 작대기가 이 황정민이 맡은 안남시장, 박성대 시장의 재판에 사실 증인이에요. 출석 예정이 돼 있어. 근데 이 박 시장이 어떻게 해서든 증인 출석을 못하게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도 이렇게 살다 보면 뭐 많진 않지만 드물게지만 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뭐 부름을 받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럴 때 만약에 내가 출석을 안 했어. 그럼 저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증인 같은 경우 딱 생각을 하면 대동하는 증인이 있고 소환하는 증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동하는 증인 같은 경우는 이제 원고나 피고가 같이 그 대리인이 같이 오는 경우가 대동 증인이고 소환 증인 같은 경우는 원고 피고가 불러 같이 오기 힘든 경우 법원에서 소환장을 보냅니다. 증인 소환장을 보내면 거기에 따라서 오는 증인이 소환 증인인데 이런 증인 같은 경우는 그 법원에서 소환장이 오면 출석을 해야 됩니다. 출석하지 못할 사유가 있으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그 출석을 하지 않으면 되는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증인 소환장이 오면 증인 출석해야 됩니다. 근데 증인 출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데 거기에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의 신청하는 것보다 그 다음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하면 과태료 처분을 취소시켜 줍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그리고 또 사람들이 보통 헷갈리는 게 증인하고 참고인하고 많이 이제 구분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사 단계에서 이제 옆에서 참고로 이제 그 조사받는 사람들은 참고인이고 증인은 재판에서 선서를 하고 이제 증언을 하는 사람들이 증인입니다. 그래서 참고인하고 증인은 수사 단계에서 이렇게 도와주냐, 재판 단계에서 도와주냐의 차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 증인 소환 관련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이 짝대기 김원혜가 증인 출석을 못하도록 쓴 방법이 청소년과 성혼하는 걸 촬영해서 그 촬영 영상을 보여주면서 협박한 거예요. 자, 여기서 물론 성매매 당연히 처벌되고 청소년과 성매매 더 강력 처벌되겠죠. 청소년의 나이는 몇 살이 기준입니까? 성년이 몇 살일 것 같아요? 20살? 19살입니다. 그러니까 19살. 공직선거법상에서 19세 이상이면 선거권이 있습니다. 민법에서도 19세가 되면 성년이라고 말을 하고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지금 말씀하시는 그 법률이 적용될 텐데 이 법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동 청소년 성범죄를 보호하고 이제 건전하게 이제 자라게끔 하려고 제정된 건데 이것도 19세입니다. 근데 다만 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이 되면 아동 청소년에서 청소년에 제외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19세가 되려고 하면은 5월 5일이다. 네. 근데 올해 1월 1일이 되면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청소년에 제외가 됩니다. 약간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성년은 내 생일이 돼야 성년이 되는데 만약에 생일이 5월 5일이다 그러면 5월 5일이 돼야.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청소년의 기준은 성년이 되는 해에 1월 1일. 내 생일이 12월 31일이라고 해도 1월 1일이 됐을 때 청소년에서 제외가 된다는 거군요. 예,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제 제외가 됩니다. 아, 그런 기준이 있고. 자, 그럼 또 다른 질문 들어갈게요. 아, 여기 또 영화에서 보면은 이 황정민, 박성배 시장이 김차인 검사, 야, 시장이 검사 이겨먹느라고 이 제압하는 어떤 힘으로 제압하는 거죠. 뭔가 이 자기 팔을 잘라요.
이거 물론 남의 팔 자르면 당연히 처벌이지만 내가 내 팔 잘라도 처벌될까요? 처벌 안 됩니다. 아, 원칙적으로. 자기가 자살하려다가 실패하면은 처벌되나요? 안 되네요. 그러니까 자살하는 것도 처벌이 안 되는데 자기 상해를 가한 것도 아. 당연히 처벌이 안 됩니다. 다만 병역법이나 그런 데에서는 자기 병역 기피할 목적으로 이제 상해를 가한다고 하는 경우는 처벌되지만 원칙적으로는 상해하면은 자기 이외에 가해자 이외에 다른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태아 같은 경우도 하면은 낙태죄로 처벌되지만 모체에 대한 상해는 아닙니다. 아, 태아하고 모체는 별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태아도 이제 타인에 속하지 않고 자기도 타인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상해한다고 하더라도 상해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쉽게 자살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재판 안 하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박성배 시장 재판이 열립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뭐 몇 년형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느 정도 이 처벌이 되면 이 시장에서 이 밀려나는 박탈되는 뭐 그런 상황이 되는 건가요? 보통 이제 당선 무효용, 당선 무효용 이렇게 신문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당선인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가지고 징역이라든지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근데 이제 회계 책임자라든지 선거 사무장 그리고 당선인의 직계 비속 같은 경우가 징역형 3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이런 경우도 당선 무효가 되지만 당선 무효가 되는 경우는 피선거권이 없으면 대통령의 경우는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 거주해야 되고 40세 이상이 돼야 됩니다. 네네.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25세 이상, 뭐 지방의회 의원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 같은 장 같은 경우는 60일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고 25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이런 피선거권이 없으면 당연히 당선이 안 됩니다. 당선 무효가 됩니다. 근데 이 선거범죄 같은 경우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선거범죄 같은 경우는 특이한 점은 공소시효가 다른 기간에 짧아서 6개월입니다. 아니 왜 그렇게 6개월로 왜 이렇게 짧아요? 정치하고 뭐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재임 기간이 4년, 5년 뭐 이렇게 짧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이 선거 관련돼 가지고 계속 다투면은 그 사람들이 국가 공직을 수행하는데 굉장히 어렵고 혼란스럽기 때문에 빨리 끝내고 거기에 매진해라라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정우성 씨 얘기를 좀 들어가 볼게요. 아니 여기 바로 지금 정만식 씨가 마침 나오는데 저 이제 정만식 씨 도창학 검찰 수사관이 거기서 정우성 씨를 곽도원 물론 김차인 검사가 시켜서지만 때리는데 정말 제가 맞는 것처럼 제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이거 아니 지금 여기 비리 경찰이라고 하지만 정우성 씨한테 경찰이에요. 검찰이 경찰을 막 때려. 아니 그러면 이 정우성 같은 한두경 경찰이 아니라도 아니 어떤 일반인을 검찰이 이 검찰 수사관이 막 때려. 이거 공무원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근데 보통 사람을 때린다 그러면 폭행 또 상처를 입힌다 상해죄로 처벌됩니다. 그러나 이제 검찰이나 경찰 뭐 재판의 담당 인신 구속과 관련된 사람들이 때리면 불법이 좀 더 가중돼서 더 중하게 처벌됩니다. 그래서 폭행, 가혹행위죄라고 해가지고 폭행죄나 상해죄 그런 거보다 좀 더 중하게 처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거를 둔 규정은 왜 뒀을 것 같아요? 공무원이 됐다는 건 국민을 보호하라는 아주 어떤 엄중한 책임과 의무를 준 건데. 포괄적으로는 그게 맞는데 이제 수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고문을 하잖아요. 그럼 고문을 하지 않고 적정 절차를 보호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목적하에서 이런 규정을 두어서 좀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나라 녹을 먹으니 더 반듯해야지 이걸 넘어서서 그러네요. 이게 일종의 고문인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해가 쏙쏙 되네요. 자, 그러면 제가 또 요번에 이렇게 뭐 영화에서 보니까 이런 말 나오잖아요. 2016 형제 뭐 1, 2, 3, 4 뭐 이런 막 이게 숫자 뭐 이렇게 판사가 말하잖아요. 이거 많이 듣긴 하는데 이렇게 저게 구분해서 단계별로 나눠서 이거 무슨 뜻일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나 뭐 사물에도 이름이 있듯이 사건에도 이름이 있습니다. 이게 사건 번호라고 말을 하는데 경찰, 검찰에서 수사 단계에 있을 때는 올해가 2018년도니까 2018 형제 몇 번이라고 붙는 거고 이게 이제 기소가 돼서 법원으로 가면은 형제 번호가 없어지고 2018 고단, 고합, 고약 이렇게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고단은 판사 한 명이 단독 사건, 경미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고단 그리고 이제 고합은 판사 3명 합의부가 하는
재판인 거고 고약은 약식 명령으로 해서 벌금형을 할 때 이제 고약 이렇게 붙어집니다. 이게 이제 1심에서는 고단 고합이 되는데 2심으로 가면은 노 2018로 번호가 붙고 로, 그리고 3심 대법원으로 가면 도가 붙습니다. 도. 형사 사건은 고노도 그러니까 오에 기억 니은 디귿이 붙습니다. 고노도. 예, 그리고 민사 사건은 가단 가합 그리고 그럼 가단은 마찬가지로 판사가 1명, 그리고 가합은 판사가 3명. 액수가 좀 적은 부분 그리고 2심은 나 나. 2018 나 아. 그리고 대법원은 다 아 발음이 붙는군요. 기억 니은 아하. 디귿에 아 발음이 붙습니다. 자, 제가 그럼 잘 이해했나 다시 들어주세요. 자, 이제 경찰 수사 단계야. 그러면 2018 형제 어쩌고 저쩌고 숫자, 경찰 검찰 형제. 근데 재판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그 앞에 고가 붙는데 1명이면 고단, 판사가 3명이면 고합, 약식 명령이면 고약. 네. 근데 이 형사 사건의 2심 노, 네. 2018 노, 3심 대법원 2018 도, 오발음 잘했죠. 네. 자, 이번에 민사 사건이에요. 민사 사건은 그럼 그건 똑같아요. 경찰 뭐 검찰 단계에서 2018 형제가 없어요. 없죠. 민사 사건에서는 민사 형사 사건 사건이 없죠. 그리고 이제 재판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이거는 가. 근데 2018 판사 1명 가단, 3명 2018 가합. 근데 2심은 아 발음이니까 2018 나. 3심은 2018 다. 네, 맞습니다. 와, 완전. 어머, 저 오늘 정말 또 새로운 거 배우면 제가 눈이 반짝반짝해진 김에 제가 똑똑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자, 여기서 똑딱 나오네. 오늘 저랑 너무 잘 맞아. 저 김차인 검사가 우리 정우성한테, 한도경한테 너 처벌받고 싶지 않으면 너 박성배 시장, 황정민 비리 가져오면 내가 너 처벌 면하게 줄게 이런단 말이죠. 아니, 일개 검사가 이렇게 막 너 처벌하게 해줘 안 해줘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진짜로 현실에서도 그래요? 현행 법 제도에서는 없습니다. 그런 제도가. 근데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플리바겐이라고 해서 검사하고 피고인의 변호인이 유죄를 인정해서 형량을 낮추는 협상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기소 편의주의, 기소 독점주의 이런 내용이 있는데 기소 독점주의라는 것은 수사를 해서 이 사람을 처벌해달라고 이제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게 검사만 할 수 있다라는 게 기소 독점주의. 기소 편의주의는 기소할까 말까는 검사가 마음대로 정한다라는 게 기소 편의주의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범죄를 누러간다든지 축소하면은 안 되는 경우인데 조금 줄여준다든지 법 적용할 때 특별법 적용할 때 일반 형법을 적용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재량이 있을 수도 있죠. 아, 축소 기소는 가능하다. 그러면 현행법상 없습니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엄밀히 보면 뭐 약간 검사한테 좀 그 정도의 재량이 있습니다. 예, 네. 재량이 있네요. 그래서 이제 불고불리의 원칙이라고 있는데 고하지 않으면 심리할 수 없다.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절도죄로 기소가 됐는데 살인죄가 있어 보이니까 살인죄로 판단할 수가 없거든요. 고하지 않은 거니까. 불고불리의 원칙이기 때문에 검사가 그 내용을 기소를 해야지만이 판단할 수 있어서 그 검사가 한 내용에 그 매이게 됩니다. 근데 판사 입장에서는 잘못 기소한 거가 있으면은 공소장을 변경하라고 공소장 변경 명령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자, 사실 이 아수라 여기서 물론 정우성 씨 연기가 좋고 정우성과 주지훈의 어떤 뭐 콤비 플레이가 좋지만 여기서의 큰 악의 축, 대결의 축은 김 검사 대 박 시장이란 말이에요. 사실 이 아수라에서 계속 아수라 같지만 정말 아수라 그 자체가 되는 그 장면이 장례식장이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서로 네가 막 제압을 막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자, 박 시장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제압한 거죠. 그래서 이 김차인 검사 곽도원한테 곽도원 여기서 또 바로 엎드려. 그래서 막 깨갱하고 충성을 맹세하죠. 그 충성을 보이라며 확인시키라며 이 황정민이 지시한 게 뭐냐면 그 옆에 있었던 같은 검찰 여직원 죽이라고 해요. 사실 이 여직원은 이미 다리에 총상이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또 죽이려고 해요. 동료를 좀 죽이려고 했잖아요. 현직 검사지만 이거 살인 미수죄 성립. 이거 그런데 박 시장이 시켜서 안 될래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 시장 같은 경우는 살인을 교사한 거고, 근데 그 교사한 게 이제
살인이 안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살인 교사 미수가 되는 거고 그 김차인 검사 같은 경우는 살인을 하려고 하잖아요. 살인죄의 구속 요건에 해당되고 위법성도 있는데 강요된 행위로서 그 장면만 봤을 때는 책임이 없어서 처벌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강요된 행위 같은 경우는 정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해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해서 강요된 행위 같은 경우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곧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법은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적법행위를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장면만 봤을 때는 강요된 행위로서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그 장면에서 정우성 씨가 그 김차인 검사의 그 심장 같은 경우 중요 부위를 쏜 게 아니라 다리를 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건 정당방위로서도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 장면만 보면은. 아, 설명 듣고 보니까 김성수 감독이 왜 김차인 검사를 죽였는지 그 좀 이제 법적으로 좀 이해되는 것 같아요. 아, 그 처벌이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래요. 쟤는 또 영화 속에서라도 받아야 되고, 아, 오늘도 막 사건 번호, 막 이런 거, 또 공권력이 잘못을 하면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재밌는 공부 많이 해봐서 너무 보람이 찼었고요. 제가 늘 이조라 변호사께 드리는 또 질문 있잖아요. 이 아수라,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라고 이조라 변호사 느끼셨습니까? 보통 이제 아수라 하면은 지옥을 의미하잖아요. 근데 지옥 같은 경우는 이제 인간이 아니라 신이 만들어 놓은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영화에서는 아수라라는 지옥은 신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다. 그래서 탐욕적인 인간의 그 욕심, 욕망이 충돌돼 가지고 자제가 안 되고 절제가 안 될 때 그거 자체가 바로 지옥 아수라다라고 말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또 이런 또 철학적인. 예. 근데 사실 인간이 만든 아수라. 또 그 아수라를 살만한 곳으로 만드는 것도 인간의 힘임을 예. 저는 또 믿습니다. 다음번에 또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영화 아수라 얘기하면서 정우성과 환상의 콤비 플레이를 보여준 배우 주지훈 얘기를 못했네요. 정우성이 아수라 뒤에 강철비를 통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여주었듯이 주지훈 역시 아수라를 통해 한 걸음 성장했습니다. 그 결과는 오늘 8월 개봉을 앞둔 영화 2편, 신과 함께 2편 또 공작을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어제는 기대보다 못한 성적표를 받았지만 그것이 오늘의 자양분이 된 아수라처럼 시청자 여러분께도 어제보다 좋은 일들이 가득하길 기원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So you want to hit a jewelry store? Not exactly. A diamond mine. Yes, that's exactly right. Or what? The Met. In 3.5 weeks, the Met will be hosting its annual ball, and we are going to rob it. Lucky you. $16.5 million in each of your bank accounts 5 weeks from now. That's a lot. How long did it take you to figure all this out? 5 years, 8 months, and 12 days. Why do you need to do this? Because it's what I'm good at. Okay, everybody, let's get started. Here we go. Counting down. 3, 2, 1. Game on. We will not be the prime suspect. Wait. Every time you move it, we have to start from scratch. What did you do? I turn it on. How many can you save? 11 species. Blue is the last of her kind. You'll never capture her. We thought you might know someone who could help. A rescue op. What could go wrong? Hey, Blue.
You know me. Come with me. You know you can't stay here. Back your men up right now. It was all a lie! They're gonna sell them. Not Blue. They need it for something else. What is that thing? They made it. This is the most dangerous creature that ever walked the earth. If I don't make it back, remember you're the one who made me come here. I'll be all right. 이래서 사무실 운영도 못해. 아니 사람들이 그렇게 인내심이 없어서 큰일들 하시겠어? 인내심?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어 이 새끼야. 약혼자가 차에 치여서 사망했다고. 같은 보육원 출신들이 차에 치여서 죽었죠. 어머나 세상에 다 떨어져서 죽었어. 이건 살인 사건이야. 그거 참 무시무시하네요. 뺑소니 사고에 자살. 분명히 뭔가 있어요. 증거 없이 판단하기 일러. 아 이렇게 단서가 많은데 함정 맞아? 이럴 거면 네가 운전해 이 새끼야. 무서워. 저 도끼를 우리 내가